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찌입니다.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리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제 경험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29일에 리플 그 1021원인데 이때 마이너스 19%입니다. 이때도 이미 물타기 한번 한 상태인데, 자, 10일 지나서 7월 9일에 그때 리플과 함께 들어갔었던 이오스가 이제 익절로 돌아섰지만 리플은 더 내려가서 마이너스 24%. 다음날에 이오스가 6% 익절이 6% 이상 수익이 나기를 익절했고요. 그 자금까지 전부 다 다시 리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일에는 마이너스 21%. 이때는 리플이 올랐다기보다는 아마 이제 물타기 하면서 평단가가 낮아졌으니까 그렇게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좀 줄어든 것 뿐이고, 이후로 계속 조금씩 물타기를 계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일에는 평단가가 945원, 그 다음에 735원, 725원, 714원에 697원까지 쭉쭉쭉쭉 저도 평단가를 계속 낮췄습니다. 저는 이때 차트 봉을 보는 순간 무슨 마리아나 해골을 파는 줄 알았습니다. 끝없이 내려가는 걸 보니 한편 이런 생각도 했죠. 이왕 이렇게 내려갈 거 그냥 끝까지 마그마까지 내려가서 펑 터져서 용암처럼 화산처럼 확 다시 빨간 기둥이 솟아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들을 하면서 그냥 자기 위안이죠. 자, 그렇게 평단가 683원까지 낮췄습니다. 이때 잠시 저도 이제 정신적인 휴식이 좀 필요해서 다른 남은 자산을 가지고 이더리움, 여기다 다른 코인에 넣자 해서 이더리움에 넣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제 5% 수익이 났고 리플도 이제 3% 수익이 났습니다. 그동안 평단가를 낮추는 보람이 있죠. 이때 잠시 뭔가 이제 좀 분위기가 또 안 좋을 것 같다, 계속 횡보하던 중이니까 잠시 이제 익절해서 전부 다 잠시 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다시 리플은 또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이때 평단가 703원에 다시 들어갔고, 이때는 총 자산의 50%를 리플에 넣었고요. 나머지 50%를 가지고 이더리움 클래식과 엑시로 분산을 시켰는데, 우리 다 그렇잖아요. 들어간 그때 바로 다 내리는 거. 잠시 이제 스머프 마을처럼 이제 파란색이 됐지만 그날 오후에 바로 이제 빨간색으로 다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 날에 일단 엑시 인피니티를 먼저 팔고 난 뒤에, 지금 생각해 보면 엑시가 아무튼 뭐 그때는 뭐 저도 뭐 판단 비슷할 수 있으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10% 수익이 나고 리플에서 8% 수익이 났을 때 일단 다시 또 뺐습니다. 역시 빼자마자 다시 또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번에는 다시 리플만 쫙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자료에 넣었지만 아마 891원인가 그때 뺐을 텐데 다시 823원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때 6% 수익으로 먼저 익절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이제 8월 7일에 그 평단가 851원일 때 들어가서 2% 수익을 또 냈고, 뭐 지금 뭐 리플 얼마인지는 아실 테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7월 그때는 전체적으로 코인이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던, 그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부터 해서 이들 다 쫙 내리던 시기였는데, 저는 왜 그때 리플에 계속 집중을 했을까요? 과연 리플이 어떤 코인이길래 제가 다른 거에서 수익이 난 것까지도 다 같이 리플에 넣고 그런 식으로 계속 리플에 집중을 했을까요? 리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실시간 총체적인 결제 시스템인 환전, 그리고 송금을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플레이데브나 엑스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게임 코인이라면, 리플은 환전과 송금을 하니까 금융 코인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환전하고 송금을 하는 코인이고 이제 2012년에 처음 발표가 되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좀 퍼져 있습니다. 총 1000억 개가 발행이 되었고 시가총액이 29조가 넘기도 했었고요. 한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촬영하기 바로 직전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 6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시가총액도 많고 거래량도 많은 그러한 코인이고요. 1000억 개의 리플 중에서 약 390억 개가 이제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고 550억 개는 우리가 에스크로라는 말 들어봤죠. 뭐 금융 거래 같은 거 할 때 에스크로를 통해서 한다. 그 에스크로 계좌에 550억 개가 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플을 운영 관리를 하는 회사가 리플랩스인데 리플랩스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뉴욕, 여기 미국이죠. 미국 동서부구나 보니까. 그리고 런던, 시드니, 인도, 싱가포르, 룩셈부르크에도 지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200여 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고객사들의 그걸 쭉 봤는데 역시나 대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회사이긴 하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보통 우리가 아멕스라고 아멕스 카드도 있고 아멕스를 줄여서 하는데 그게 눈에 딱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미 전 세계 60여 개 국가에서 리플을 인정을 하고 그 시스템에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13개 은행에서 자유롭게 리플 사용이 가능하고 2014년 6월부터는 남아메리카의 7개 나라에서도 결산 화폐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7개 나라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뭐 멕시코도 그 중미인데 남미로 포함시켰네. 어쨌든 그렇게 인증을 받고 있고 유럽의 850여 개 은행하고 재무 전문가들도 금융화폐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고 좀 탄탄한 것이라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리또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플에 또 속냐?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리플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승하면 상승의 이유도 모르겠고 하락하면 하락의 이유도 모르겠고 뭔가 따로 논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에서 수익을 얻는다? 이거 투자의 귀재다라는 농담 아니 뭐 그런 말도 있는데 나는 다 익절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리플의 변동이 너무 뭐랄까 이제 예측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인지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2012년에 최초 이제 발행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2017년 5월에 빗썸을 통해서 상장이 되었습니다. 2017년 6월에는 400원대였는데 7월에는 210원이 되었고 그래 뭐 그 정도까지는 17년 12월 13일에 349원이었던 게 12월 30일에는 3,000원이 넘었습니다. 대박이죠. 그런데 자 일주일 정도 지난 2018년 1월 4일에는 4,500원도 넘었어요. 문제는 일주일이 지난 1월 10일에는 2,800원대로 떨어지더니 또 일주일 지나 1월 17 아이고 흥분했습니다 제가 1월 17일에는 1,400원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월에는 300원대로 떨어집니다. 1월 4일에 4,500원이 뜬 게 2월에 300원이 된 거죠. 흥분이 될 수밖에 없죠. 한 달 만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렇게 엄청난 대폭락이 한번 있기도 했었고 그 다음 횡보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냥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지도 않고 그냥 조금씩
그렇게 이어가다가 2020년 12월부터 또다시 사건이 생겼습니다. 2020년 12월 22일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부르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리플을 운영하고 있는 리플랩스를 소송을 합니다. 그 임원 2명에 소송을 하는데 소송의 이유가 자기들에게 허가받지 않은, 신고되지 않은 증권을 팔아서가 그 소송의 이유입니다. 즉 미국 증권거래소에서는 리플을 증권이라고 해석을 한 거고 리플랩스는 아니다라고 한 거죠. 현재 소송 진행 중이고요. 근데 문제는 2020년 12월 22일에 소송이 제기되니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12월 28일에 미국의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에서 리플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좀 거래를 아주 큰 거래소를 잃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넘어와서 잠시 약간 반등도 좀 있었지만 상반기 내내 거의 뭐 좀 하락세는 이어졌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4월 6일에 다시 1,000원 돌파했다가 4월 13일에 2,000원 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월에 1,000원 비도 떨어졌다가 6월 5일에 다시 1,000원을 넘었습니다. 제가 이때 들어간 거거든요. 저는 이게 다시 이제 상승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데드캣이었고 근데 그 이후로는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세다 보니 그 뭐 리플이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딱 그 제가 1,170원으로 기억나는데 그때 들어간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이제 저는 물타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저는 익절을 했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 리플의 변동과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고 자칫 고점에 잘못했을 때는 너무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플에 대해서는 좀 뭐 경계, 뭐 위험 그런 것을 좀 인지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리플 전망에 대해서도 가장 큰 게 아마 소송이겠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뭐 승소를 하게 된다면 아마 코인베이스에 다시 상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코인베이스에 다시 상장이 된다면 물론 뭐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좀 많아져서 잠시 하락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리플에 관심 있으신 분께 이 정보가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투기와 도박이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건 바로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성공적이길 바랍니다.